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조선 말기 암흑하기만 했던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들고 제물포 항에 첫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 아펜젤로 그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오후 3시 아펜젤로 부부와 언더우드 부부가 도착한 당시 인천 제물포항의 모습. 인천 제물포항이 있던 자리에 한국 기독 교백주년 기념탑 사진. 우리는 부활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철장을 산산이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 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주일날 인천 제물포 항에 도착하여 드린 고백. 아펜젤러 선교사의 생가로 추정되는 빨간 벽돌집.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서머즈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독일계 이민자 출신의 기독교 집안으로 깊은 신앙심을 가진 메노나이트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가족 사진 1901년. 왼쪽부터 둘째 딸 아이다. 맏딸 앨리스 아펜젤러, 아들 헨리 닷지, 아내 엘라 닷지, 셋째 딸 메리. 그의 부모는 그에게 기독교적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심어주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시절부터 종교적 헌신과 사명의식을 갖고 자라났고 이는 그가 이후 한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프랭클린 앤드 마샬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드루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며 기독교 사역자로서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루먼 스미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는 헨리 아펜젤러가 한국 선교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 중 하나입니다. 루먼 스미스는 아펜젤러와 같은 신학교를 다니며 친분을 쌓은 친구로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며 아펜젤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는 조선이 새로운 선교지로 적합하다는 판단 아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했고 조선은 당시 전통과 외부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진 나라였고 파상풍의 유행으로 신앙이 훌륭했던 그의 가족도 한국 선교를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요하게 그의 가족을 설득해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 엘라 더지 스위치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이 소식을 알린 뒤 자신과 함께 해주겠냐고 프로포즈를 합니다. 신앙이 깊은 엘라는 흔쾌히 그와 선교를 헌신하겠다 맹세합니다. 결혼 후 아펜젤러 부부는 메리 스크랜튼과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 1885년 한국으로 출발하여 4월 5일 제물포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선교사자와 부인 엘라 닷지 아펜젤러 선교사 후의 젊은 시절. 아펜젤러가 한국에서 가장 주력한 활동 중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뒤 서울에 정착한 아펜젤러는 곧바로 교육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복음 전파와 함께 교육을 통한 한국 사회의 근대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고종이 1886년 6월 8일을 기해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명을 지어주며 정부의 정식 인가를 내주며 배제학당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됐습니다. 아펜젤러는 영어, 과학, 수학 등을 가르치며 한국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맨 뒷줄 오른쪽과 배제학당 초기 학생들 1889 배제학당 학생들 주요 제자들 윤치호는 1865-1945 독립운동가, 정치인, 사상가로 활동하며 조선의 근대화와 개화운동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아펜젤러와 윤치호. 김규식은 1881-1950 독립운동가이자 외교관으로서 독립운동과 외교활동을 통해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힘썼습니다. 김규식은 아펜젤러의 교육을 통해 서양식 학문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며 독립운동과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언더우드의 맏아들로 입양된 어린 시절의 김규식. 이승만은 1875-1965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배운 서양식 민주주의 사상과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힘썼습니다. 한성 감옥 밖에 나온 이승만 중앙이 헬메슨 아펜젤러로 추정되는 서양인과 대화하고 있다. 정동 감리교회 설립 1887년 아펜젤러는 서울의 정동 지역에 작은 예배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아펜젤러가 마련한 초기 예배 장소는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인 신도수가 늘어나면서 보다 넓은 예배 공간이 필요해졌고 결국 1895년에 정동교회의 첫 번째 정식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이후 이 예배처는 정동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로 발전하였고 이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로 기록됩니다. 초기 정동교회의 모습 1900년경 정동제일감리교회 현재 정동제일교회 아펜젤러는 기독교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는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 성경번역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신구약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번역 과정에서 조선어를 깊이 연구하며 한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성경을 번역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인쇄와 출판에도 관심을 가졌고 기독교 서적과 신문을 인쇄하여 널리 보급했습니다. 그는 또 성경 번역에 가장 역점을 두고 1887년 단독으로 마가복음서를 번역해냈고 1890년에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등과 함께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해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펜젤러가 주도한 성경번역위원회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번역위원회 모습, 독립협회 회원들의 모습, 또한 아펜젤러는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이채연 등이 독립협회를 조직할 당시부터 함께 관여했고 협성해보라는 학생의 기관지를 발간을 도왔을 뿐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인의 보라는 교회신문을 직접 창간했습니다. 1890년에는 언더우드, 스크랜튼 등과 함께 성경번역위원회를 조직했다. 신문을 출판한 산문출판사는 배제학당 내에서 인쇄소를 차리고 학생들을 인쇄와 출판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독립신문 또한 산문출판사에서 출판했고 한국유기 같은 영문으로 된 한국연구잡지와 철로역정, 삼인필지 등 기독교 문서도 출판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올링거 선교사와 함께 활자주조 공식자 공인쇄공까지 겸하며 손수 문서 사역도 참여합니다. 아펜젤러는 단순히 종교적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의 개혁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특히 그는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당시 교육받지 못했던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며 여성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활동은 이후 조선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촬영한 시골의 나무찜 지게를 진 소년들과 어르신들. 아펜젤러는 또한 의료 선교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의료 기술을 도입하여 환자들을 치료했고 다른 선교사들과 그는 특히 제중원현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기여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서양 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아펜젤러는 이러한 의료 선교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적 사랑과 연민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1904 제중원과의 협력으로 아펜젤러는 의료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조선에서 서양식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특히 1885년 세워진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 세브란스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의료 활동을 지원합니다. 아펜젤러는 이곳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도와 기독교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1885년 설립된 제중원은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면서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 사역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펜젤러의 죽음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는 때마침 내한한 데이비드 무어 감독 일행과 함께 경기도 시흥에 있는 무진의 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위해
길을 떠나며 1902년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도중 배가 침몰하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도 다른 승객들을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희생정신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탑승했던 구마가와마루 증기선. 헨리 아펜젤러, 그는 한국에서 복음 전파, 교육, 성경 번역, 사회개혁 등에 헌신하며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아펜젤러 노블 기념관 1층 전시 모습. 그는 선교사로서 자신이 지도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존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아펜젤러의 삶에서 자신의 이익보다도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변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펜젤러는 당시 낯선 환경인 조선에서 자신이 믿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아펜젤러의 용기에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한 사회나 환경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펜젤러처럼 큰 목표와 가치를 위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다른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도자들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독교, 선교와 교육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현지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 또한 협력과 소통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펜젤러의 순교 기념비와 여성의 첫 세례 모습. 한국 아이들과 놀고 있는 아펜젤러. 1918년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아펜젤러 부부의 결혼식 요코하마에서 입국을 기다리는 아펜젤러 부부. 1885 배제학당 땅고르기 앞쪽에 아펜젤러가 서 있다. 1886. 아펜젤러는 단순히 종교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약자를 돌보고 교육과 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는 개인의 신념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며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아펜젤러처럼 사회적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내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기여하고 리더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아펜젤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